지금 북한 내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제의 핵심 축으로 불려온 청년층에서 처음으로 피로와 냉소가 집단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상교육은 오히려 강화됐고 그 결과 청년들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강력해야 할 체제 결속 장치가 왜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 당국이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왜 내부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 청년층이 왜 더 이상 구호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체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까지 낱낱이 분석합니다. 북한 청년층의 일상은 이미 장기간의 긴장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제재와 자원 부족이 누적된 환경에서 청년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된 배급과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반복되는 동원뿐이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청년은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닙니다.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적 자산이자 노동력과 군사 인력의 핵심 공급원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청년층에 대한 통제와 교육은 체제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난을 직접 경험했고 생활 속에서 체제의 약점을 체감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충성과 단결이 강조되지만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상태가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체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전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 붕괴의 조짐은 이미 일상 속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된 일상에 결정적인 변화가 가해집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당국은 청년층을 향한 사상교육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진행되던 강연회는 매주 열리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강연의 내용은 일관됩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 희생의 당위성, 그리고 국가적 행사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동원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교육 강화가 아닙니다. 당국이 내부 결속에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강한 통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됩니다. 기존의 질서는 이 시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이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체제 메시지에 노출되며 그 부담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청년 사회 전체의 구조적 균열을 촉발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층 내부에서는 강한 주저와 갈등이 먼저 나타납니다. 불만을 느끼지만 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동합니다. 체제에 대한 공개적 반응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은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왔습니다. 청년들은 저항과 순응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다. 이 과정에서 냉소주의가 확산됩니다. 반복되는 구호와 메시지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서 청년들은 내면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체제는 유지되지만 신뢰는 점점 소진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침묵의 축적이 이후 더 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국의 반복적 사상 교육은 이도와 달리 청년들에게 다른 신호를 전달합니다. 체제가 불안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강요된 충성은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체제의 언어가 아니라 체제의 행동을 통해 현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자가 아닌 관찰자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기존 세계와 결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청년들은 하나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참여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리를 두는 방식입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가 확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체제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메시지의 주체가 아니라
형식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년 사회는 이전의 안전한 세계와 결별합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지만 내면의 균열은 명확해집니다. 체제의 통제 방식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강연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감과 피로가 공유됩니다. 작은 불평과 속삭임이 비공식적인 연대의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 메시지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적은 명확해집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갈등은 개인 차원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청년층은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인식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청년층의 것과 속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사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연회는 정해진 시간에 열리고 청년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구호를 따라 외칩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 질서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메시지를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상 교육은 신념을 강화하기보다 피로와 무감각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점은 이야기의 중간 전환점입니다. 체제는 통제를 강화했지만 그 결과는 결속이 아니라 이탈의 가속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가장 빠른 거리두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결정적입니다. 청년들은 체제가 요구하는 충성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지만 그 언어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사상 교육의 효과는 역전됩니다. 설득은 사라지고 관성만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청년층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합니다. 체제의 주체가 아니라 체제를 견디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와 개인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사회는 이 조용한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이전과 다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전환점 이후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됩니다. 사상 교육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희생과 헌신의 서사를 반복 주입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군 복무와 해외 파견, 국가를 위한 개인 희생이 미화되며 청년층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이는 당국이 청년 인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피로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국면입니다.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침묵은 유지되지만 심리적 압박은 누적됩니다. 이 단계는 영웅 요정에서 죽음에 가까운 시련의 구간입니다. 기존의 수능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개적 저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중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심리적 붕괴 직전에 놓입니다. 체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강제력을 투입해야만 유지되는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의 긴장도를 높입니다. 통제는 강화될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이는 다시 체제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계에서 청년층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합니다. 체제는 보호자가 아니라 요구자이며 그 요구는 점점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인식은 이후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청년층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의 언어를 반복해도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고 동원에 응해도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최저점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체제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 냉정하게 구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는 중요한 전환입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체제의 언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년들은 감정적 분노보다 차가운 체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체제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입니다. 분노는 통제할 수 있지만 냉소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최저점에서 청년층은 기존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 사회는 겉으로 조용해집니다. 큰 사건도
공개적 충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단순한 안정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깊은 성찰과 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하지 않지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믿을 수 없는지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는 최종 국면을 앞둔 어두운 밤입니다. 체제는 행사를 준비하고 충성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 무대 아래에서 청년층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당국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통제는 유지되지만 설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청년층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조적인 태도로 체제를 바라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념 없는 수능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차 당대회가 열리고 체제는 성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무대에서는 단결과 충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의미는 과거와 다릅니다. 청년층은 더 이상 이 행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인공은 변화된 모습으로 공적 무대에 등장합니다. 청년들은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체제와의 거리를 확정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열정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요구된 만큼만 반응하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체제는 유지되지만 그 작동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드러나지 않지만 축적될수록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원의 효율은 떨어지고 메시지의 파급력은 약화됩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는 체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소란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로 구성됩니다. 강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표 앞에서 멈추는 시선, 작은 불평의 속삭임이 그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체제 내부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청년층은 체제를 전복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언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영역입니다. 강요된 충성은 더 이상 충성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이제 사상 통제가 아니라 현실 개선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에필로그는 시청자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통제로 유지되는 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